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10과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국어를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도 저하고 같이 국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18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저 국어에서는 고장과 수리를 공부했죠. 그래서 고장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 고장났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118페이지, 119페이지에 보면 노트북에 커피를 쏟았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에 커피가 물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고장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요. 액정이라는 말은 고체와 액체 사이에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요. 아주 끔찍한, 아주 스트레스 받는 그림이네요. 세면대에 물이 안 내려가요. 막혔어요.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120페이지를 볼까요? 120페이지에 보면 하수구가 막혔어요. 변기가 막혔어요.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새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욕실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안 나오다. 물이 안 나오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물이 반대로 안 내려가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안 내려가다 같은 경우에는요. 막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가 막혔어요? 배수구, 하수구 이런 것들이 막혔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요. 세면대가 막혔어요. 또는 변기가 막혔어요. 이런 식으로 물이 안 내려가는 것을 막히다 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자, 전기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요? 그래서 전등이 나가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전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컴퓨터,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내 손 안에 있는 작은 컴퓨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액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보통 액정이 깨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기에는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전원이 안 들어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가요? 전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원이 안 들어와요. 또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부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팅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부팅이 안 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 여기를 보면요. 가스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가스불이 안 들어오다 이런 식으로 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법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요. 여기서 두 번째 문법은 뭐뭐 나요? 뭐뭐 은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자, 이런 것들은요. 부드러운 표현이다, 친절한 표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물어볼 때 또는 친절하게, 상냥하게 물어볼 때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래서 밥 먹었어요? 이게 아니라 밥 먹었나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물어볼 때 이런 표현을 쓴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첫 번째 문법은 뭐가 였습니까? 어서가 들어갔어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여기에다가 그런지라고 붙어서 아마라는 의미로 추측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공원 이야기를 했어요. 공원에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춥다, 춥다가 이유 같아요. 아마, maybe 이런 의미죠. 그래서 추워서 그런지 공원에 사람이 많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면 말하기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나이스 씨가 노트북에 문제가 있어서 물어보는 내용이죠. 전화통화로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어떤 겁니까? 전원이 안 켜져요. 여기 있죠. 전원이 안 들어오다. 전원이 안 켜지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문제가 있습니까? 속도가 느려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24페이지에 듣기 부분을 봅시다. 듣기 부분은요.
라흐만 씨의 핸드폰,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방에 스마트폰을 넣고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액정이 깨졌어요. 그런데요, 다행히 스마트폰이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많이 깨지지는 않았어요. 비용이 들어요? 돈이 들어요? 수리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 수리비용 영수증을 보험사로 보내면 보험사에서 고객 부담금을 빼고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사에서 수리비용을 내준다. 이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126페이지의 읽기 부분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바로 변기 얘기가 나옵니다. 욕실에 있는 변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막혔어요? 일주일에 3번, 4번 막힙니다. 정말 자주 막히죠. 자, 이것을요, 3, 4번이라고 하지 않고 서너 번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쓰기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생활할 때 집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수리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직접 써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국어의 고장과 수리 내용에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취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어휘부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 때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해요? 사랑도 필요하고요. 가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정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빠진 것이 있죠. 꼭 필요한데, 정말 중요한데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돈이죠. 돈입니다.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어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돈을 벌려면, 돈을 가지려면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요한 돈을 벌기 위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장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는 뭐 치킨집, PC방, 노래방, 이런 가게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직장인이 되고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요, 창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요, 사장님이 되는 겁니다. 치킨집 사장님,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 이런 식으로 사장님이 되는 것은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이 회사나 어떤 가게에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요, 직장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테스트를 봐야 됩니다. 테스트를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떤 시험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이요,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필기 시험 같은 것을 보고 그것에 합격을 하면 여러분들이 직장인이 되는 겁니다. 직원이 되는 거죠. 그 회사의 사원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사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입이라고 하고요. 이 회사를 사라고 해서 입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여기서요, 지원이라는 말을 좀 보고 갑시다. 지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돕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나라에서 국민에게, 회사에게 세금을 걷어들이죠. 그러면 나라가 부자가 돼요? 나라는 돈이 점점 많아집니까? 아니요. 그 세금을 가지고 다시 써요. 어떻게 써요? 복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국민들을,
회사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지원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국민들이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도와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뜻은 뭡니까? 두 번째 뜻은 뭐뭐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지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학생들을 모으고 있어요. 누가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입학이라고 하고요.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것을 입학 지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하는 것을 지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입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럴 때 입사 지원을 한다. 나는 그것을 희망합니다.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입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써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내야 됩니다. 그런 서류를 입사 지원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입사 지원서를 지자를 빼고 입사 원서 또는 원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서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들으면 지원서를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기소개서와 입사지원서를 써놨는데요. 이 자기소개서는 너무 길어요. 자소서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소서라는 것은요.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 서류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와 함께 필요한 것은 원서죠. 입사원서, 입사지원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서류로 심사를 보게 됩니다. 테스트를 보게 돼요. 자, 이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에는요. 어떤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특히 이 입사지원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의 학력이 나와 있고요. 경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나와 있는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특히 여러분들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증 같은 것들이 나와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잘해요. 그러면 이 자격증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겠죠. 알려줄 수 있겠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한국어를 잘합니다. 토픽 6급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뭐 컴퓨터에 관련된 자격증, 그 다음에 운전에 관련된 자격증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입사지원서에 나와 있고 자기소개서에는요. 자기의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경험 같은 것들을 잘 소개할 수 있겠죠. 자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서류 심사가 끝나면 두 번째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뭐 중간에 필기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류와 면접으로 결정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은 인터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붙었어요? 합격했어요? 떨어졌어요? 불합격했어요?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알려주게 되죠.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 제가 내다, 뭘 내요? 이렇게 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 회사에게 주는 것을 내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땡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제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제출하기 전에 먼저 써야 되겠죠. 뭐를 써요? 자기소개서를 써요. 입사지원서를 써요. 자기소개서를 쓰다, 입사지원서를 쓰다 이것을요. 역시 땡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 작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서류를 제출했어요. 작성해서 제출하면 회사에서요. 이 사람에 대해서 봅니다.
그리고 면접을 봐요. 그리고 나서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이것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알려주는 것 역시 땡땡하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보하다, 합격, 불합격을 통보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다, 쓰다, 알리다를요. 땡땡하다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머리에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봅시다. 132페이지부터 볼게요.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학원 강사,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요. 다문화 언어 강사, 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이런 사람들을 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또는 시간제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사업하다, 가게를 오픈, 차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통역이나 번역 일을 하다, 전문성 있는 일을 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translate. 자, 이것을요. 한국어로는요. 통역과 번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통역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거고요. 번역이라는 것은 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베트남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어서 한국말만 해요. 한국말만 하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중간에서 이것을 한국어로, 이것을 베트남어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요. 통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을 할 때는 통역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베트남 책이 있어요. 베트남 책. 베트남 책이 있는데 이것을 한국 책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책을 바꾸는 거, 한국 책을 베트남 책으로 바꾸는 거, 이렇게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을요. 번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역과 번역, 영어로는 똑같이 translate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성 있는 일이죠. 이렇게 언어를 잘 아는 거,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통번역 전문가가 하는 일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회사,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먼저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회사에 왜 가요? 보통 아침 9시에 출근을 하죠. 일어나기 싫어요. 그런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기 싫어요. 그런데 회사에 갑니다. 회사에 갈 때 막 지하철에 사람이 엄청 많고요. 차도 막히고 운전도 힘들고 피곤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회사에 가요. 좋아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때문에 갑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가겠죠. 자, 어떤 회사가 좋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돈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어떤 회사가 좋아요? 돈을 많이 주는 회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돈은요, 급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급여를요, 하루 동안 급여라고 얘기하면 1급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한국에서는 흔치 않지만 일주일 동안 주는 돈을 주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좀 한국에서는 흔치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받는 돈, 이것을 월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많이 있죠. 자, 1년 동안 일한 돈을 받는 거, 이것을 연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연봉이 얼마예요? 연봉이 2천만 원이에요.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돈을 많이 주는 회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저는요,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 좀 편한 게 좋아요. 방금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요. 하지만 일어나요. 아침에 회사 가기 싫어요. 하지만 회사 가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돈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해요. 이런 거 있어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 이런 거 있습니까? 네,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회사에 다니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를 보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는요. 나 자신을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좋습니다. 자기 개발이 가능한 회사, 이런 회사가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요. 네 번째, 첫 번째와 네 번째가 지금 사회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돈을 많이 주는 회사 당연히 인기가 많겠죠. 그러면 네 번째는 뭘까요?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지 조건은 뭘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아침에 출근을 해서 회사에 갔는데 회사 문이 잠겨 있습니다. 회사 문이 잠겨 있고요.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너무 불안해서 회사에 다닐 수 없겠죠. 반대로요. 이 회사는 굉장히 튼튼하고 건강해요. 그래서 항상 있을 거예요. 항상 내가 일할 수 있어요. 자, 이런 회사는 당연히 인기가 많이 있겠죠. 여기는요.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회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가 안 좋아지고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공무원이 인기가 많아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회사,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기관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런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아주 안정적이죠. 그래서 공무원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회사, 안정적인 회사, 그리고 자기 개발이 가능한 회사,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회사, 이런 회사들이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자기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발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것을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책에는 없지만 전망이 좋다. 앞으로 미래에 잘 될 거예요. 좋을 거예요. 전망 좋은 직장. 이런 표현도 쓰니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책을 봅시다. 132페이지 5번부터 보시면요. 안정적인 회사,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 출퇴근이 자유로운 회사,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회사,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회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기여한다라는 것은 도움을 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임준 선생님의 직장은 어떤 직장일까요? 일단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은 아니고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정적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저는요. 제가 하는 일에 굉장히 만족하는데요. 저는 사회에 기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만족하고요. 어떤 일을 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기여하는 직장이기 때문에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이기 때문에 저는 제 직업에 대해서, 제 직장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싶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요. 이런 어휘들을 공부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요. 경력이 많아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아주 멋있게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좀 쉽게 할 수 있겠죠. 먼저요. 누가 사람을 뽑고 있어요? 구인 광고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인 광고를
구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하다라는 거죠.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사람을 뽑고 있습니까?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되겠죠. 지원이라는 것은 하고 싶어요 나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서가 필요하겠죠. 입사 지원서가 필요하고요. 자기소개서, 자소서를 써야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은요. 쓰다, 작성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원서를 작성하다, 자소서를 작성하다. 그리고 뭘 해야 돼요? 합격하면 면접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합격했어요 또는 불합격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합격, 불합격을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통보해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즘은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업로드 해놔요. 포스팅 해놔요. 자, 이런 것들을 게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밑에를 봅시다. 132쪽 아래쪽을 보시면요. 구인 광고를 보다, 이력서, 지원서를 쓰다, 작성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서류를 내다, 서류를 제출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필기시험을 보다, 면접을 보다, 그리고 합격 통보 문자를 받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SNS 또는 SM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보를 받을 수 있어요. 알림을 받을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익힘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힘책 82페이지를 볼게요. 자, 1번을 보면 저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모두 할 수 있으니까 다문화 언어 강사가 돼서 한국에서 베트남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요리를 잘해서 5년 후쯤 가게를 차릴 거예요. 차리다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차리다는요. 열다 영어로 하면 오픈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가게 또는 매장 이런 것들을요.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시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가게나 매장을요. 영업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가게를, 매장을, 영업장을 차리다, 열다, 시작하다를요. 개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픈 행사, 오픈 이벤트 이렇게 얘기하면 개업 이벤트, 개업 행사, 개업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벤트다, 행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에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어요. 카페나 편의점에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전문적으로 통역 일을 하고 싶어서 동번역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이에요 라고 했고요. 자, 관계 있는 것을 연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싶습니까? 자, 봅시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에 다니고 싶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어린 학생들이나 노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 기여하다라고 얘기했죠. 출퇴근이 자유로운 회사. 우리 회사는 출퇴근 시간을 제가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출근, 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죠. 저는 요즘 보통 사람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요. 이건 좀 특별한 경우네요. 자유롭기 때문에 1시간 일찍 출근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네요. 자, 안정적인 회사. 이 회사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20년, 30년 동안 근무하고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데요. 해고, fire. 넌 집에 가. 회사에 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을 해고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0년, 30년 아주 길게 오래 일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회사, 튼튼한 회사, 안정적인 회사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회사. 우리 회사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학원 수강료를 지원해 주거나 어학 연수를 보내주고 있어요. 지원해 준다,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수강료를 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요 자기 개발이라고 했는데 저는 한국 사람들이 쓸 때 개발이라는 것을 더 많이 봤어요. 네, 이것도 맞고요. 이것도 맞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둘 다 맞다. 어떤 것을 써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뭐 develop 예를 들어서 도시를 디벨로프한다 라고 했을 때는 개발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개발이라고 써야 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능력을 더 좋게 만든다 라고 얘기할 때는 개발도 맞고 개발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자기 개발, 자기 능력 개발 여기는 둘 다 쓸 수 있다는 것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3번을 봅시다. 면접, 합격 통보, 이력서, 서류, 졸업증명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읽으면서 채워보도록 할게요. 한국 회사에 취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취업 정보를 찾아보세요.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이력서를 작성한 후 지원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세요. 서류 심사에 합격하면 필기 시험을 보는 회사도 있고 바로 면접을 보는 회사도 있어요. 면접을 잘 보면 일주일 뒤쯤 합격 통보를 받을 거예요. 합격을 알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4번을 보도록 합시다. 이 회사에서는 영업직 분야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 회사에 지원하려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이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려면 방문 접수를 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이력서와 자격증, 사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여기서 사본이라는 말과 온라인이라는 말을 보고 가도록 합시다. 이 사본이라는 말은요. 원래 복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원본이 있는데요. 이거는 오리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진짜를 얘기하는 거죠. 진짜. 사본은 가짜예요? 네, 그렇게 가짜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왜냐면요. 이 사본이 복사본이랑 똑같다고 했는데 이 복사는 영어로 하면 카피예요. 그래서 카피한 거니까 가짜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나쁜 의미의 가짜가 아니라요. 진짜와 똑같은 거지만 진짜를 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카피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격증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자격증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복사를 해서 그것을 보내주는 거죠. 제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본을 제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이 진짜를 제출한다. 진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를 제출하면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돌려주는 것이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그냥 처음부터 사본, 카피본을 받는 경우가 있죠. 이때 사본이라고 얘기한다. 다음은 온라인을 보도록 합시다. 한국어로는 온라인이라고 쓰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오프라인과 이렇게 비교해서 쓸 때라는 거죠. 이거는요. 실제, 현실에서 만날 때, 공부할 때, 회의할 때 오프라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오프라인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인터넷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쉽과 취업에 관련된 어휘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요. 문법을 공부할 차례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 왜라는 질문에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라는 질문은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도 있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목적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이유를 나타내는 물법은요. 지난번에도 봤듯이 어서, 뭐뭐니까, 뭐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요. 목적을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에 왜 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것의 목적을 물어보는 거죠. purpose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뭐뭐 으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뭐 으려고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요. 뭐뭐기 위해서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서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서점에 가요. 왜요? 왜 서점에 갑니까? 이때요. 목적을 물어보는 거죠. 목적을 대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책을 사다가 목적입니다. 책을 사기 위해서 서점에 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한국어를 공부해요. 왜요?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라고 하면 한국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한국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TV를 켜요. TV를 왜 켰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임준 선생님 수업을 듣다. 이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임준 선생님 수업을 듣기 위해서 TV를 켰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임준 선생님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저예요. 제가 임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임준 선생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있어서 TV를 켰어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책을 보고 예문을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저는 컴퓨터를 배우고 있어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쓰레기를 줄이다. 이것이 목적이 되겠는데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우선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1년 전부터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한국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KIIP 5단계를 다 마치고 종합시험을 합격하면, 통과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일하는 엄마들은 아이 맡길 곳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왜 노력해요? 아이 맡길 곳을 찾다. 이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자, 밑에를 봅시다. 요즘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토픽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 합격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는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토픽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까지만 이야기한 거죠. 자, 다음 통역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요? 우리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통역사가 되는 것,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돼서 뭐뭐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요즘 뭐 하세요? 가게를 차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가게 자리도 알아보고 운전도 배우고 있어요. 왜 가게 자리를 알아봐요? 왜 운전을 배워요? 가게를 차리기 위해, 가게를 차리다. 이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워크북 익힘책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84페이지를 볼게요. 지난 주말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명동에 갔어요. 제이슨 씨가 고향에 돈을 보내기 위해서 은행에 가요. 내일 친구와 놀기 위해서 오늘 숙제를 다 하고 잘 거예요. 우리 주민센터에서는 연말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지원하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내기 위해서 직접 방문했어요. 방문했어요. 갔어요. 이런 의미죠. 자, 2번 연결을 하고 말을 만들어 봅시다. 한국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매일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요즘 아침마다 운동해요. 나중에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어요. 회사에 늦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내일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면접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뭐 먹기 위해, 뭐 먹기 위해서는요. 왜라는 질문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대답하는 그런 문형, 문법,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문법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에는요. 두 가지 의미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 아어놓다 또는 아어두다라는 문법입니다. 보통 문법 책에는요. 첫 번째 의미만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번째 의미까지 이렇게 나눠서 분류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반 문법 책에 설명된 대로 어떤 동사가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지가 않고 계속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을 열어놓으세요. 자, 내가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닫아야죠. 문을 닫는데 아니요. 문을 닫지 마세요. 계속 내가 열다 했으면 계속 열다 이것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열어놓다 이렇게 아어놓다를 사용합니다. 문을 닫지 마세요. 문을 열어놓으세요. 다른 학생들이 들어올 거니까 이렇게요. 문을 계속 닫지 마세요. 열다 계속하세요. 그럴 때 문을 열어놓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밖에 나갈 때 에어컨을 꺼요? 아니요. 에어컨을 켰어요.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갈 때도 끄지 마세요. 끄다 안 돼요. 계속 켜다. 왜요? 다음 수업이 있어요. 다음 수업이 있으니까 에어컨을 끄지 마세요. 켜다. 계속해서 켜다 상태. 켜다를 keep on 유지하세요. 계속하세요. 이럴 때요. 아어놓다를 사용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이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있어서 저는요. 두 번째 미리 준비하다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말에 영화를 보려고 해요. 주말에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주말에 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미리 표를 사세요. 그렇게 준비하세요.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을요. 아어놓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를 예매해 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일 여행을 가는데요. 내일 아침에 아주 바쁠 것 같아요. 어떡하죠? 괜찮아요. 미리 준비하세요. 어떻게 해요? 가방을 싸 놓으세요. 저녁에, 밤에 싸 놓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친구들이 올 건데 친구들이 오면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언제 요리를 하죠? 미리 준비하세요. 무엇을요? 요리를요. 요리를 해 놓으세요. 친구들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이런 표현으로요. 요리를 미리 해 놓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네요. 미리 준비했어요. 이런 의미로요. 아어놓다를 쓸 수 있다. 자, 우리 책을 보고 좀 더 많은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4페이지를 보면요. 휴가철인데 비행기표가 있을까요? 걱정 말아요. 미리 예약해 놓았어요. 자, 이건요. 미리 준비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회사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뭘 준비해야 돼요? 이력서나 지원서가 필요해요. 미리 이력서를 써놓는 것이 좋을 거예요. 미리 준비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 친구들과 등산을 가기로 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샌드위치를 만들어 놓았다. 미리 준비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토요일이 아나이스 씨 생일인데 선물은 준비했어요? 네, 미리 준비했어요. 네, 선물을 준비해 놓았어요. 일요일에 모임이 있는데 친구들에게 미리 연락해 놓았어요. 미리 준비했고요. 비행기가 출발해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켜요? 아니요. 끄다 계속 꺼요. 이때는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 끄다. 핸드폰을 끄다. 그리고 계속 꺼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 놓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1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지원서를 써 놓았어요. 라고 했는데요. 미리 준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손님이 오시는데 방이 너무 덥네요. 그러면 미리 에어컨을 켜 놓으세요.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는 켜다 그리고 계속 켜다. 그래서 유지하는 것을 얘기해서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익힘책 워크북을 보도록 할게요. 86페이지에 있는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고향에 가지요. 비행기표는 샀어요? 네, 지난달에 미리 사 놓았어요. 라고 우리 답에 있는데요. 예매해 놓았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이슨 씨, 우리 5분 후에 도착해요. 음식 준비는 되었어요? 네, 미리 준비했어요. 음식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추운데 왜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지금 청소하기 위해서 창문을 닫지 않았어요. 열다 계속됩니다. 창문을 열어 놓았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이 우산을 어디에 놓으면 돼요? 저기 교실 뒤에 세워 놓으세요. 세워 놓다 그리고 다시 가져가지 않아요. 계속됩니다. 세워 놓으세요. 성민이가 자 3번을 봅시다. 성민이가 탁자 위에 책을 펴 놓았다. 그 상태가 계속되고요. 고천 씨가 텔레비전을 켜 놓았다. 끄지 않아요. 계속 켜다 유지가 됩니다. 성민이가 창문을 닫아 놓고 집을 나갔다. 닫았어요. 계속 닫다 유지가 되죠. 고천 씨가 벽에 가족 사진을 걸어 놓았다. 걸었어요. 걸다 계속됩니다. 이럴 때 걸어 놓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오늘은 취업에 관련된 어휘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문법 두 가지. 자, 첫 번째 문법은 뭐였어요? 뭐뭐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문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 문법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어놓다, 아어두다를요. 두 가지로 계속 유지하는 것, 어떤 행동이 계속 유지되는 것 한 가지와 미리 준비하는 것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10과의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해서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